현재 지구는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온난화의 가속화로 이상기후 등 다양한 위험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청정에너지원이자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 가치가 충분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연방교통법에서 청정에너지 및 그리드 관련 사업에 650억 달러 등 환경 및 기후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수소차 및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 경제 선도국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 원료 및 생산 기술, 친환경성 정도에 따라 색깔별로 총 7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그레이 수소는 화석연료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수소로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5%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약 1kg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레이 수소의 한계를 보완한 블루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와 생산 방식은 같으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로 제거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므로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탄 열분해 기술로 만드는 청록수소, 재생에너지가 아닌 기존 전력망을 통해 물을 분해하여 생산하는 황색수소,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핑크수소, 석탄을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는 블랙수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처리 비용과 타전력을 얻는 것은 생산 단가가 높고 수전의 설비는 아직까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컬러 수소 3가지의 생산 단가를 비교해보면 그레이 수소는 킬로그램당 0.5에서 1.7달러, 블루 수소는 1에서 2달러, 그린 수소는 3에서 8달러로 이 중 가장 저렴한 것은 그레이 수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그레이 수소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측면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최근 자연수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자연수소는 새롭게 화이트 수소 또는 골드 수소라고 불리며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연수소는 지각이나 멘틀 내에서 무기적으로 생성됩니다. 자연수소는 수소가스의 형태로 지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포집만 가능하다면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수소 연료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자연수소의 특징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기존 에너지 시설 통합, 높은 에너지 함량, 에너지 독립성 총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연수소는 천연가스와 달리 탄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수소는 연료로 사용될 때 연소하며 부산물로 수증기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어 환경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수소는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으며 자연수소 추출 시 수소 비율이 높은 매장지의 경우 탄소 집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수소는 지질학적, 지구과학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한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으며 지구 시스템 내에 축적되어 있어 수소 생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자연수소는 기존 인프라에서 최소한의 수정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유통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욱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소와 메탄의 고위별 열량을 비교했을 때 1kg당 수소는 142메가줄, 메탄은 53메가줄로 수소는 질량당 높은 에너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될 때 발생하는 높은 에너지를 통해 넓은 범위 산업의 전력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에너지 독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탄소 중심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며
그중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의 국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연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의 에너지 자금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소의 분포 특성과 에너지원으로서 잠재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수소의 생성 기작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수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작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문암화 작용, 방사성 분해, 마그마의 가스 제거, 암석 파쇄, 이 네 가지 수소 생성 과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마가 굳어 형성된 화성암 중에서도 감락석이 풍부한 초고철 질암은 물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초고철 질암은 사문암으로 변성되고 물은 환원되어 수소가스를 생성합니다. 지구 멘틀은 주로 초고철 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대규모의 자연수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자연수소 광산 분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라늄, 토륨, 칼륨과 같은 방사성 원소를 포함하는 암석에서 방사성 원소가 분괴하여 방출되는 방사선은 물 분자를 분해하여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분해 기작은 고에너지 방사선이 존재하는 깊은 지하에서 사용됩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마그마에 용해되어 있던 성분이 분출될 때 수소가스가 분출됩니다. 마그마의 온도에서는 황화수소가 물과 만나 수소가스를 생성하는 쪽으로 화학균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마그마가 올라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앙해령에서는 고농도의 수소가스가 방출되는데 이 기작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대체로 자연수소는 토양의 구조적 단층대에서 고농도로 부존합니다. 이는 암석의 파쇄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각 운동으로 인한 기계적 힘은 암석의 화학적 결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힘은 규산염 광물의 공유 결합을 해리하여 자유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그들은 재결합하여 실록산 결합을 형성하거나 물과 반응하여 부산물로 수소를 방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수소는 지구상에 어떤 형태로 부존되어 있을까요? 부존 유형은 자유기체로서 존재하는 자연수소, 유체 포유물 내 존재하는 자연수소, 지하수에 용해된 가스로 존재하는 자연수소로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수소가 10볼륨% 이상의 농도로 검출된 지역을 확인하였을 때 약 51%는 자유기체의 형태이며 유체 포유물 내 자연수소는 29%, 용해된 상태의 자연수소는 20%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기체로서의 자연수소입니다. 자유기체로서 존재하는 자연수소는 H2 형태로 지표에서 누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수소는 기공이나 균열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으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자연수소는 누출 시 빠르게 확산되며 수소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수소는 지각 변동 발생 시 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소가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조수와 같은 힘에 민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유기체 형태의 자연수소는 오피올라이트에서 발견 빈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피올라이트 지역이란 감람암, 반려암 등의 염기성 바위가 사문암화 작용을 경험하여 바다 깊은 곳에서 층을 이루어 생긴 지형입니다. 두 번째로 유체 포유물 내 존재하는 자연수소입니다. 자연수소는 암석과 광물의 유체 포유물 내에 흡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체 포유물이란 수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지질학적 유체가 광물의 결정에 마이크로 단위의 크기로 포획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발견 빈도가 높은 암석은 화산활동과 연계된 영향을 받은 지역에 분포하는 화성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초고철질암 내에 자연수소가 부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퇴적 환경에서 유래된 암석을 분석해 본 결과 함유된 수소의 농도는 0.2에서 100%로 비일관적인 형태를 띠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수에 용해된 자연수소입니다. 자연수소는 다양한 발생기작과 지하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하수 속 용해된 가스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대부분 초고철질 고철질 암석 내에 분포하는 대수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존수소는 수심이 깊고
염도가 높은 오래된 지하수에서 다량의 농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자연수소는 어디에 분포해 있을까요? 다양한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자연수소는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지역은 아프리카 말리와 브라질, 호주가 있습니다. 자연수소의 첫 등장은 바로 1987년 서아프리카 말리의 바마코에서였습니다. 브라케부구 마을 근처의 우물에서 예상치 못한 가스 폭발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수소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발 지역인 부구-1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원생대 하부 퇴적층에서 자연수소를 시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지는 고생대 및 중생대 퇴적층인 상부와 원생대 퇴적층인 하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부는 탄화수소 함량이 높고 하부는 유기물 함량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발견 이후 본격적인 시추가 시작되었는데 탐사 전 예비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의 원형 모양에서 수소 누출을 확인하였으며 중심부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량 수소 발견을 통해 말리에 대규모 수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에는 부구-1을 중심으로 반경 8km 내에서 우물을 확인하였으며 105m부터 1807.4m까지 다양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추출한 가스의 H2와 CH4의 비율은 10에서 500을 나타냈고 이를 통해 메탄에 비해 수소가스의 발생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리에서의 발견은 자연수소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토대로 말리의 자연수소 시스템 특징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리의 자연수소는 추운 기온과 대기 중 산소 비율 감소로 인해 퇴적암이 환원된 신원생대 퇴적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수소의 축적은 부구-2에만 국한되지 않고 최소 8km 이상 확장될 수 있으며 누출 범위는 최대 150km까지 광범위합니다. 세 번째, 부구-1 외에 추가로 12개 지층에서 수소가 풍부한 4개의 퇴적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수소의 잠재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소 생성은 대부분 지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탄화수소 가스화합물은 대부분 H2에 의한 CO2의 환원을 통해 생성되는데 주로 높은 온도에 의한 환원 반응으로 예측됩니다. 여섯 번째, 가능성이 높은 일산화탄소가 재생 가능한 수소의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자연수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지역은 브라질과 호주입니다. 브라질과 호주에서는 호상철 광층이라는 공통적인 지층이 발견되어 철광석의 산화 반응을 통해 수소가 생성된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상철 광층이란 무엇일까요? 호상철 광층이란 해양기원의 선캄브리아기 퇴적암으로 광합성을 하는 남조류에 의해 산소가 방출되면서 해수에 형성되는 지층입니다. 산소는 바다에 용해된 철과 결합하여 불용성 산화철을 형성하고 이는 침전되어 해저의 띠 모양 철층의 얇은 층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철이 풍부한 암석의 산화는 해양에서 자연수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략히 다음과 같은 화학식을 통해 자연수소가 생성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자연수소 분포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조산대로 둘러싸인 브라질 산프란시스코 분지는 서쪽의 브라질리아 벨트와 동쪽의 아라수아이 벨트인 이중 분지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둘 다 원생대 말기인 브라질 조산기 동안 생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광물이 풍부하고 많은 광산이 존재합니다. BIF와 같은 철이 풍부한 물질은 분지 남쪽에 존재하며 잠재적인 수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각각 북호주 분화구, 서호주 분화구, 남호주 분화구 등 3개의 주요 선캄브리아기 암석 단위로 나뉩니다. 호주의 3개의 분화구에는 퇴적암부터 화성 관이밤, 분출암까지 다양한 암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암석은 히토리오 원소, 금, 철광석을 포함한 방대한 원료 저장소를 구성합니다. 원료 저장소는 주로 서호주에서 BIF인 철광석에서 채굴되므로 호주는 세계 최초의 철광석 생산국이 되었고 이는 자연수소의 잠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수소를 탐색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탐사 기술은 지구화학적, 지구물리학적 기술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지구과학적 기술은 지표나 샘 우물에서 물과 가스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 동위원소 및 수소와 다른 원소, 화합물 사이의 동위원소 비율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물리학적 기술은 지구 중력장 변화를 측정하는 중력 조사,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자기 조사, 지하 구조를 이미지화하여 수소를 포함하는 유체가 존재하는 균열과 단층 등을 파악하는 탄성파 탐사.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최근 미국은 청정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자연수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미국 에너지부 연구기관인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은 자연수소 개발 연구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정부 자금을 자연수소 개발에 투자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끄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는 자연수소 개발 기업 콜로마에 9,1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이외의 여러 국가가 자연수소 개발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프랑스의 북동부 르렌 지역에서 대규모 자연수소 매장 후보지가 발견된 이후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들과 산학협력 중재기관이 주도하여 자연수소 탐사를 추진 중입니다. 스페인의 헬리오스 아라곤이라는 기업은 수소 추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8년에 자연수소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주도하여 2022년부터 탐사를 시작하여 2023년에는 특허 출원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연수소의 추정 잠재량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80년에 추정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기준 전세계 석유 사용량보다 2.1배 크며 또한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68%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잠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 많은 신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연구소 등이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82%를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수소의 생성과 분포, 잠재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에너지원으로서 자연수소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소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수소는 직접 채굴할 수 있고 추정량이 무궁무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연수소가 상업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수소는 무색, 무취, 무독성이기에 누출을 파악하기 어렵고 수소 운반과 저장 기술도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연수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성 기작부터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발생지와 보존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수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수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자연수소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